내 말 안 들려요? 지금 당장 이 손님을 끌어내세요. 아니, 제 물건을 고르려면 적어도 복장부터 제대로 갖춰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말 저녁 서울 강남 한가운데 자리 잡은 고급 럭셔리 부티크 안은 갑자기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을 뿌리는 가운데 한복판에서 부티크의 오너로 보이는 여성이 다른 직원들에게 손짓을 하며 한 젊은 남성을 향해 거칠게 소리치고 있었다. 분위기는 일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시선을 돌려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어 슬쩍 촬영하는 듯 했고, 다른 이들은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사장님, 손님도 분명. 아니, 일단 말씀을 들어봐야. 듣고 말고 할 것도 없어. 규칙은 규칙이고 우리 가게의 고급 이미지를 해치는 자는 필요 없어. 한편 눈에 띄게 허름한 차림을 한 남성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옷차림이 크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수트 차림의 다른 손님들이나 직원들에 비하면 훨씬 편안해 보였다. 그는 억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저, 저도 이곳 제품 살 수 있는 사람입니 입장 제한 같은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예약 시스템에도 특별한 안내가 없었고요. 예약, 애초에 상식적인 복장을 갖추고 오지 않은 것부터가 문제죠. 우리 매장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말에 귀족적인 태도를 유지하던 몇몇 손님들이 괜히 웃음을 흘리거나 힐끔거렸다. 젊은 남성은 울분이 치밀어 오르는 듯 계속해서 반박을 시도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큰마음 먹고 스니커즈를 보러 왔어요.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들었고 이곳만 유일하게 판매한다기에. 그럼 그런 스니커즈도 살만한 재력이나 스타일이 보여야 할 것 아니에요. 당신은 그것부터 글렀네. 매장 안은 사장과 남성 사이의 충돌로 인해 완전히 얼어붙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번지고 누군가는 이거 온라인에 올리면 난리 나겠는데 하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 갈등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는 방금 막 매장에 들어온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어깨에 가벼운 자루가방을 메고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잔잔한 미소와 함께 주변을 살펴보던 그는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다. 아이고, 여기 소문대로 참 화려하네요. 근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하죠? 한 여성 고객이 낮은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물었다. 글쎄요, 저기 매장 사장이 저분을 쫓아내려는 것 같아요.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든다나 뭐라나. 안타깝네. 이 부티크가 워낙 까다롭기로 유명해서 매번 이런 일이 생긴다는 말은 들었어요. 손흥민은 그 낮은 목소리들을 듣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부티크 이름은 라페어 라페르. 서울에서 가장 독점적이고 고가의 패션 아이템을 취급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발길 닿기 어려운 재벌가나 유명 연예인들만 드나드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그도 혹시 몰라 하는 마음으로 들러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이야. 그런데 한쪽에서 우는 소리처럼 들리는 항의가 점점 커졌다. 저도 여기 제품을 사고 싶어서 몇 시간 전부터 대기했어요. 그런데 줄이 있다는 안내도 없고 예약이라더니 다들 그냥 들어오시는 것 같던데 왜 저만 막습니까? 아니, 계속 말을 시키지 말라고요. 당신 차림새부터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듣죠? 사장이 매서운 눈초리로 직원들을 쳐다봤다. 당장 이분 나가주시라고 해요. 그러자 직원 두세 명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갔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다른 분들께 피해를 드릴 수 없어서 잠시 밖으로 나가주시겠습니까? 그 남성은 결코 볼품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럭셔리 부티크가 자랑하는 엄청난 격조와 맞지 않는 편안한 티셔츠와 바지를 입은 데다 아무렇지 않게 큰 백팩을 메고 있었다. 몇몇 구경꾼이 휴대폰 카메라로 그의 차림새를 훑으며 수군거렸다. 곧 다음 영상 올라오겠어. 이거 SNS에서 난리 나면 재밌겠다. 하지만 당사자인 남성은 도무지 여기서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럴 수는 없습. 저도 좋은 제품을 살 자격이 있잖아요. 이 가게가 외형만 보고 손님을 차별하는 건 말이 안 돼요. 하, 여기선 말이 됩니다. 사장이 코웃음을 치며 부드럽지만 독선적인 어조로 응수했다.
이 브랜드의 국내 대표가 바로 접니 저희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규칙이 필요하죠. 그때 손흥민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사장과 직원들, 그리고 그 쫓겨나는 위기의 남성 사이에 섰다. 안녕하세요. 혹시 무슨 일인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사장은 손흥민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대꾸했다. 보면 모르겠어요. 매장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으로 들어와선 시비를 걸고 있으니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장님 조금 말씀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이분도 제품을 사고 싶으신 것 같은데. 하, 손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편안한 복장으로 들어오시면 무례하다고 생각 안 해요? 순간 사장은 눈앞에 있는 이가 누구인지 알아챈 듯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 곧 그의 유명한 얼굴을 인지한 듯 놀란 기색이 역력해졌다. 혹시 손흥민 선수? 네, 마습 오늘은 편하게 왔는데요. 아, 예. 근데 이런 복장이라니. 팬츠에 슬리퍼. 매장 이미지가 편하게 입는 게 제 스타일이라.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휘파람 소리가 났다. 우와, 손흥민이네. 어떻게 여기서 하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장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다. 분명 자신이 애초에 이상한 복장이라고 지적했던 차림은 지금 한국의 축구 스타가 똑같이 하고 있었다. 그를 내쫓는 건 말이 안 될 뿐더러 이미 유명인인 걸 알았으니 더 이상 강경하게 나갈 수도 없었다. 아, 예. 손흥민 선수께서 오셨다면야. 저희가 응대해야죠. 하지만 이분 피해자 가르키면은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손흥민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똑같습니다, 사장님. 저도 편안하게 입고 왔고 이분도 편안하게 입고 오셨을 뿐이에요. 둘 다 이 부티크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손님인데 무엇이 다를까요? 사장은 얼굴이 빨개졌다. 직원들은 서로 난처한 표정으로 눈치만 살폈다. 그러자 주변의 구경꾼들 역시 용기를 얻은 듯 웅성거리며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다. 맞아요. 손님이 사려고 들어온 건데 왜 내쫓는 거예요? 매장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하잖아요. 이 부티크 예전부터 복장 하나로 사람 차별한다더니 진짜로 그러네요. 사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씁쓸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래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 저희는 품위를 지키려는. 그때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중얼거렸다. 저는 단지 평범한 모습이어도 여유만 된다면 어디서든 환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곳은 다르네요. 사장은 그를 흘끗 보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매장 방침에 어긋난다니까요. 그리고 네, 손흥민 선수는 특별하죠. 그분은 이름이 있고 매장의 이미지를 높여주는 분이니까요. 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손흥민이 얼굴을 살짝 굳히며 답했다. 그 이미지라는 게 대체 뭔가요? 돈을 지불하고 상품을 사려는 사람이면 누구든 존중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긴 한데 저희가 지켜야 할 정체성 같은 게 있어서 그 정체성이란 게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보다 우선인가요? 매장 안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사장 또한 조금 더 거칠게 말을 이어나가려 했지만 여기저기서 계속 스마트폰을 들어 영상으로 찍는 사람들이 보이자 섣불리 고함치지 못했다. 몇몇은 이미 SNS 생방송이라도 하는 것처럼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었다. 아, 이거 영상으로 찍고 올려도 되겠죠? 이 장면. 정말 충격적이네. 이제 유명인이 중재하러 나서니까 태도가 달라지네. 손흥민 선수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사장도 그 목소리들을 들었는지 잔뜩 긴장한 기색이었다. 그녀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는 최대한 점잖은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자, 다들 진정합시다. 저희 매장 규칙에 대해 뭔가 곡해가 있는 듯함니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온 저희 브랜드의 고급스러움과 품격을 해치지 않기 위해 이곳의 방문객분들은 보통 드레스 코드에 맞춰 오시곤 해요. 그것을 저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죠. 하지만 드레스 코드 관련 안내가 되어 있었나요? 어떤 중년 여성이 손을 들고 물었다. 저 역시 지금 정장 차림으로 왔지만 안내 표지나 공지 같은 걸 본 적은 없어요. 아,
미리 예약 사이트에 잠깐 언급되어 있긴 합니다. 옆에서 직원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사장님, 사실 예약 페이지에서도 크게 강조되진 않아서 대부분 모르고 오실 거예요. 당신은 입 다물어요. 사장이 직원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사장님, 잠깐만요. 손흥민이 다시 한번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저도 이 매장에 구매 의사가 있음 오늘 보니까 멋진 아이템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옷차림으로 왔을 때 사장님은 저를 쫓아내지 않으시잖아요. 물론 제가 어느 정도 유명인이긴 해도 제가 여기 품격을 해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왜 똑같은 편안한 차림을 한 다른 고객에겐 다르죠?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선생님처럼 이름 있는 분이시니까 저희가 특별히 그 예우를 왜 일반 고객들에게도 해주면 안 될까요? 순간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 사장에게 꽂혔다. 사장도 아차 싶어 입술을 깨물었다.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그녀는 어떻게 빠져나갈지 곤혹스러워 보였다. 아무래도 우리가 고객 한 분 한 분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불거지지 않은 게 아니라 아마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겠죠. 다만 오늘은 손흥민이 고개를 돌려 그 쫓겨날 뻔한 남성을 바라보았다. 이분이 용기를 내셨고 그걸 제가 본 거죠. 남성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구었다. 저 사실 예전부터 이 브랜드 운동화를 정말 좋아했어요. 해외에서 신발 디자인을 처음 봤을 때부터 꼭 사고 싶어서 돈 모았고요. 그런데 정식 매장이 한국에 딱 이곳밖에 없다고 해서 한번 구경도 하고 실제로 구매까지 해보려 왔습. 근데 안에서부터 복장 타박을 받으니 주변 사람들이 희미하게 탄식을 내뱉었다. 그 마음 알죠? 이 부티크 정말 구하기 힘든 라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 내고 사겠다는데 왜 복장으로 난리를 치는지. 사장은 난감한 듯 헛기침을 했다. 손흥민 선수, 물론 말씀은 이해합니. 저도 대중과의 소통이 중요하단 걸 알지만 저희는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 나름대로의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입장시킬 때마다 다른 고객들에게 주는 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인상을 조금 캐주얼하게 바꿔보실 생각은 없나요? 사장은 그 말에 당혹감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캐주얼이요? 여기까지 와서 운동화 한 켤레 살 수 없는 고객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캐주얼이라면 길거리에 널린 패션 매장과 뭐가 다릅니까? 손흥민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러니까요, 왜 길거리에 널린 매장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매장들이 수준 낮은 곳이란 뜻은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어느 가게나 손님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게 더 품격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고 한 중년 신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저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오히려 옷차림을 보고 손님을 가려내려는 태도가 더 구시대적인 느낌이 듭니다. 사장님, 실제로 해외 명품 브랜드들도 이제 누구나 살 수 있다면 더 좋다며 접근성을 높이려는 분위기잖아요. 다른 여성 손님이 맞장 붙였다. 사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말문을 잃었다. 뒤편에 서 있던 일부 직원들도 본인들이 이곳 방침을 두둔해야 할지, 상황을 보고 같이 변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모양새였다. 제가 지금 더 드릴 말씀이 많지 않네요. 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매장을 특별하게 운영해야만 우리 브랜드가 빛을 발한다고 믿었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사장님.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러한 철학이 차별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도 유럽을 오가며 여러 고급 매장을 다녀봤는데 신기하게도 어떤 곳은 저처럼 편한 옷차림이어도 매우 환영해 주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곳이 더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사장은 잠깐 입술을 깨물다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요. 아마 내가 너무 완고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께서 이런 점을 직접 지적해 주시니 저희도 대책을 마련하긴 해야겠죠. 남성은 아직 불안한 듯. 그럼 지금이라도 매장 구경해도 될까요? 하고 조심스레 물었다. 사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예. 구경하셔도 됩니? 저희가 괜한 말을 했네요. 순간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과 잔잔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제 좀 풀리는 건가? 와, 다행이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사장은 눈을 피하듯 자리를 피해 안쪽 사무실로 들어가려 했고, 사람들은 그렇게 갈등이 잠시나마 누그러지는 듯 보이자 술렁거리며 다시 매장 곳곳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명품 가방을 들고 있던 중년 여성 고객이 갑작스레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하고 큰 목소리로 말했다. 매장 안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자 그녀는 거침없이 말을 이었다. "이 부티크, 저도 작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땐 아들 옷을 사주러 왔는데 아이가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더니 직원이 실내 모자 착용은 품격에 어긋난다며 불편하게 굴더군요. 결국 그때 저도 화가 나서 그냥 나왔죠. 그런데 그 얘기를 주변에 했더니 그 매장 원래 그런다는 말만 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항의해봤자 안 바뀌더라고요. 사장 대신 직원 중 한 명이 황급히 변명했다. 죄송합니 저희가 지침이 꽤 엄격하게 내려와 있어서 그걸 어길 경우 오너님께서 크게 뭐라 하시거든요. 그만. 안쪽에서 사장이 다시 얼굴을 내밀었다. 또 여기서 매장 내부 사정을 다 까발릴 셈이야. 지금 상황도 곤란한데. 곤란은요, 사장님. 이미 다 찍히고 있을 텐데. 어느 젊은 남성이 휴대폰을 흔들며 웃었다. 인터넷에 올리면 바로 퍼지겠죠. 이 사장은 그제야 아찔해진 듯 핏기 없는 얼굴로 "아, 잠시만요. 여기 다들 촬영은 그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곤란해요." 하고 부탁했다. 그러나 곳곳에서 "곤란하긴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라며 비꼬는 반응이 나왔다. 결국 사장은 손흥민에게 시선을 돌려 간청했다. "손흥민 선수, 정말 죄송하지만 이 상황을 조금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지금 머리가 복잡해서." 손흥민은 담담하게 말했다. "정리라기보다는 사장님께서 이 문제의 핵심이 뭔지 인정해 주셔야죠." 그러자 매장 안 곳곳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맞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손님 옷차림 보고 판단하실 건가요? 이미지든 뭐든 그런 건 하면서도 사람 대접은 해줘야죠. 유럽 명품 매장들도 요즘엔 드레스 코드 강요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사장은 대답하기 힘든지 연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그리고 쫓겨날 뻔했던 남성이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제가 분명 말할 수 있는 건 오늘 사장님이 저한테 했던 말들은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 당신은 우리 매장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대놓고 말하셨으니까요.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소비자로서 이곳을 찾아온 순간부터 매장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어요." 그 얘기에 주변에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나 같아도 자존심 상하지. 큰돈 쓸어 왔는데 그런 대접을 받으면 기분 나쁘지." 하는 동조가 이어졌다. 사장은 그제야 자신이 뱉었던 말들의 무게를 깨달은 듯 조심스레 눈을 내리깔았다. "알겠습니다. 내가 너무 격했네요.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우리 매장도 지킬 게 많다고요. 명품 브랜드를 다루고 VIP 고객들이 많아서." VIP 고객들은 물론 중요합니. 하지만 VIP 아닌 사람들도 중요한 손님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VIP들도 매장 분위기가 쓸데없이 폐쇄적이면 불편해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손흥민이 다시 한번 미소를 보이며 덧붙였다. "저도 해외 구단 동료들과 얘기해보면 나는 돈은 있어도 그런 차별적인 문화를 가진 곳은 안 가라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사장은 이번엔 완전히 묵묵히 귀 기울이는 기색이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손흥민 선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잘 생각해보니 이런 식으로 버티다가는 오히려 좋지 않은 기사와 입소문이 퍼져서 매장 이미지가 더 나빠질 것 같아요. 마습 지금 분위기만 봐도 벌써 인터넷에 많이 퍼져나갔을 거예요." 어느 젊은 여성은 휴대폰을 흔들며 "저도 실시간으로 찍고 있었는데 너무 심해 보여서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사장은 마침내 스스로를 달래듯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어쩌면 좋지. 너무 후회되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였다. "일단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매장 운영하면서 진심으로 누구를 무시하고자 했던 건 아니었어요." 주위에 있던 몇몇은 "흐음" 하고 중얼거리며 그녀를 지켜봤다. 사장도 쉽게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손흥민이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사장님께서도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셨겠죠. 하지만 오늘 벌어진 일을 계기로
조금 더 유연한 접근법을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 손님을 가르듯 대하거나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저 같은 운동선수도 무조건 유니폼 차림만 고집하진 않잖아요. 때로는 정장도 입고, 때로는 캐주얼도 입고, 상황에 맞춰 변화합니다. 사장은 누그러진 표정으로 그렇군요. 라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러자 주변에서, 특히 스태프들 사이에서 조용한 박수가 일어났다. 분명 처음에는 사장 편을 들 수밖에 없었던 직원들도 더 이상 이 사태가 이어지는 걸 바라지 않는 듯 했다. 사장님, 제가 건의 하나 해도 될까요? 한 직원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래, 말해봐. 드레스 코드 안내를 약간 추천 사항으로 변경하고 일단 누구든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하되 브랜드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제품 설명이나 매장 역사 같은 걸 친절히 알려드리는 쪽이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모두 환영이라는 가치를 조금 더 전면에 내세우면 어떨지. 사장은 오랜만에 직원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평소엔 그런 거 생각 못 했는데 좋은 의견이네. 뭔가 우리 브랜드가 대중화될까봐 두려워서 막았던 부분도 있는데 사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좀 달리 생각해 볼 때가 됐나 봐. 그제야 쫓겨날 뻔한 남성도 살짝 얼굴을 들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사장님이 그렇게 바꿔주신다면 저 같은 보통 사람들도 위축되지 않고 마음 편히 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사장은 멋쩍게 웃었다. 내가 오늘 정말 큰 교훈을 얻었어요. 그리고 손님, 많이 불쾌했을 텐데 미안합니 혹시 오늘 사시려던 제품이 있다면 안내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남성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감사한 듯 고개를 숙였다. 사실 좀 울컥해서 계속 있을 마음이 사라졌었는데 그래도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까지 됐으니 한 번은 둘러보고 싶긴 하네요. 손흥민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저도 오늘 운동화 좀 보고 싶었는데 같이 봐도 될까요? 사장은 난처하게 웃으면서도 한결 부드러워진 얼굴로 네, 함께 보시죠. 직원들에게 바로 안내하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주변에서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며 다행이다. 좋은 방향으로 바뀌면 좋겠다는 말이 오갔다. 잠시 후 사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남성과 손흥민을 VIP 라운지로 안내했다. 원래라면 VIP 아니면 들어오지 못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던 곳이지만 사장은 별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러면서도 머뭇거리는 표정으로 남성을 힐끗 봤다. 혹시나 또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을까 걱정돼서 우리 라운지는 조금 더 편하게 제품을 볼 수 있게 해놔서요. 남성은 괜찮습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답했다. 그러다 바닥에 깔린 카펫과 주변에 전시된 제품들을 보며 감탄했다. 와, 여기 정말 대단하네요. 역시 돈이 많이 든 것 같아요. 네, 라페어가 자랑하는 공간이라. 사장은 아직 완전히 마음의 짐을 덜진 못한 듯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었다. 이 라운지는 브랜드의 핵심 라인업을 먼저 선보이고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커스터마이징도 해주는 곳이에요. 곁에서 손흥민이 그렇다면 운동화도 여기서 다양한 옵션을 볼 수 있겠네요? 라고 반색했다. 그럼요. 아까 제가 보시다 말았던 하이탑 모델도 있고 러닝화 스타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남성은 조금 어색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사실 러닝화 같이 가벼운 디자인을 찾고 있었어요. 출퇴근할 때도 편하게 신고 싶어서요. 그럼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모델이 있어요. 직원 한 명이 활짝 웃으며 진열대로 남성을 안내했다. 이 라인이 가장 인기 많고 저희가 핏이나 색상도 다양하게 맞춰 드릴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손흥민은 다른 한 직원과 함께 또 다른 신발을 보고 있었다. 이건 좀 더 클래식한 느낌인데 워킹화로도 좋고 평소 공항 패션 같은 데에도 괜찮겠죠? 네, 손님께서 평소 캐주얼하게 입으신다면 딱일 거예요. 게다가 충격 흡수 기능이 좋아서 장시간 걸어도 편하실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자연스럽게 쇼핑을 즐기는 분위기가 되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장은 담담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스스로 다짐하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렇게 보니 뭐가 그렇게 두려웠던 걸까?
저런 분들도 충분히 우리 브랜드를 사랑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넓은 시장이 열리는 건데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사장님, 사실 저희도 늘 이런 부분이 고민이었어요. VIP들이야 당연히 예약하고 오시지만 일반 손님들도 충분히 제품 살 의지가 있고 브랜드에 애정을 가질 수 있는데 문턱이 너무 높으니 좀 안타까웠죠. 맞아, 내가 너무 예전 방식을 고집했던 것 같아. 애초에 명품이 뭔지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사람에게 과분한 격만 강조하는 게 명품은 아닐 텐데. 사장은 잠시 라운지 안에서 쇼핑을 하는 두 남성을 바라봤다. 남성 손님은 여전히 눈을 반짝이며 신발을 골랐고, 손흥민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중간중간 조언을 해주는 모습이었다. 그 광경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하고, 오히려 이 브랜드가 정말 열려 있구나, 라는 인상을 주는 듯 했다. 시간이 조금 지나, 남성은 결국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골라 결제까지 마쳤다. 다소 비싼 금액이었지만 그는 아까 당한 수모를 어느 정도 보상받듯이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감사합니 직접 신어보니 확실히 편하고 디자인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요.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사장이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려요.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들이 예의도 아니었고 손님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었죠. 남성은 수줍게 웃으며 괜찮습 그래도 저한테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오히려 대단하다고 느껴요. 고급이라고 해서 막연히 높은 벽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이런 소동을 겪고 많은 분들 도움도 받고 결국 제품을 살 수 있었네요. 라고 말했다. 그제야 사장도 마음이 놓이는 듯 한결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는 진짜 이런 벽을 좀 낮춰보려 해요. 그리고 사실 손흥민 선수께서 말씀하신 캐주얼함을 존중하자는 아이디어가 저도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브랜드 가치가 손님을 막대하는 거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니까요. 손흥민은 대화를 듣고 있다가 슬쩍 끼어들었다. 사장님, 사실 저도 편한 차림으로 다닐 때가 많아요. 축구선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옷 입을 때도 움직이기 편한 걸 선호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명품을 아예 외면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습 저희도 그런 편한 스타일과 제품을 접목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조금 틀면 더 큰 시장이 열릴 수도 있겠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목소리를 높여 자신감을 과시하던 사장은 이제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된 듯 차분한 톤으로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반성의 빛이 서려 있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매장이 매출 면에서는 괜찮았지만 대중적 호감도는 낮았어요. 거만하다, 폐쇄적이다, 돈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이미지가 있었죠. 그런데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럴 거예요. 앞으로 SNS나 커뮤니티에서 이런 이슈가 더 쉽게 확산되니까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오히려 사장님이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캠페인을 여시면 좋겠어요. 예컨대 누구나 우리 제품을 즐길 수 있다 같은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운다든지. 그러자 구경하던 몇몇 손님들도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네요. 세련된 광고로 어필하면 더 많은 고객이 관심을 갖겠죠. 그리고 저도 자주 올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브랜드 디자인이 예뻐서 저도 좋아해요. 다른 고객이 미소 지었다. 사장은 주변의 호응에 살짝 얼굴을 붉히며도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네, 여러분들의 조언 감사해요. 저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추진해 보겠습. 우선 드레스 코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는 단지 사장 개인만을 향한 게 아니라 함께 이 문제를 지켜본 모두가 이제야 제대로 해결될 조짐이 보이는구나 하는 안도와 희망에서 나온 듯했다. 그날 저녁 매장 측은 매장 운영 방식 긴급 변경이라는 안내문을 가게 입구에 붙였다. 고객 복장 관련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모든 고객을 환영한다. 이 브랜드의 품격은 사람을 가르지 않고 존중하는 데서 온다. 라는 핵심 문구도 추가됐다. 이런 내용이 그날 바로 준비된 것은 놀라웠지만 사장 스스로도 진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다짐한 듯했다. 이거 괜찮은 문구 같아요? 사장이 사무실에서 고심 끝에 만든 문안을 손흥민과 남성에게 직접 보여주었다. 네, 저는 정말 조습 완벽해요.
남성이 밝게 미소 지었다. 손흥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잘 쓰셨네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니까요. 그걸 이렇게 직접 문구로 보여주시면 손님들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칭찬했다. 사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저지른 실수를 곧장 만회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제가 이번에 크게 배웠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른 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 다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남성이 멋쩍게 저도 감사하죠. 저 혼자 싸웠으면 분명 쫓겨났을 텐데. 손흥민 선수와 다른 분들이 없었으면 결국 항의도 못했을 거예요. 라고 답했다. 손흥민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사실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 그동안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워낙 해외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 국내 사정을 잘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보니까 이런 사소한 차별이 한 사람에게는 너무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 축구도 그렇죠. 결국 누구나 공 하나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데 때로는 특별 대우나 차별이 생겨서 오해가 생기곤 하잖아요. 저는 늘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언가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덧붙였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아요. 결국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 하는데 자기만의 기준으로 막아버리면 외면당하죠. 공 하나로도 전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는데 명품 옷 한 벌, 가방 한 개가 왜 사람을 가를까요? 사장은 조용히 웃으며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그동안 그런 식으로 운영해온 저희 매장도 결국 오늘 이렇게 외면받을 위기를 겪었죠. 라고 자조적으로 말했다. 그래도 다행히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할 겁니다, 사장님. 손흥민이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그제야 주변의 사람들이 카메라를 꺼내 또 다른 장면을 찍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사장이 남성과 악수를 나누고 손흥민이 둘을 바라보며 웃는 모습이었다. SNS에 올릴지언정 이번엔 무언가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길 듯했다. 며칠 후 인터넷 커뮤니티와 기사에는 고급 부티크 라페어, 드레스 코드 철폐 선언, 차별 논란 인정, 사장의 공개 사과, 손흥민의 한마디에 바뀐 명품 매장 운영 방식이라는 제목의 글들이 빠르게 확산됐다. 댓글 반응은 대체로 잘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사장이 바로 사과했네. 손흥민 역시 대인배다 등이었다. 물론 여전히 그런 곳 안 가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라는 여론이 강했다. 사장 역시 이 이슈를 다시 한번 공식 인터뷰를 통해 언급했다. 저희가 지키고자 했던 브랜드 가치가 결국은 고객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께 불편함과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며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고객들을 맞이하겠습니다. 한편 실제로 부티크에서는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복장 제한 관련 안내문은 완전히 제거했다. 대신 좀 더 편하게 오셔도 괜찮아요. 라는 안내를 마련했다. 직원들은 새로 바뀐 매뉴얼에 따라 옷차림이나 재력에 대해 섣불리 가정하지 않고 고객이 원하면 누구나 제품을 시착해 볼 수 있도록 안내를 개선했다. 손님, 어떤 스타일이든 부담 없이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캐주얼 차림이시네요. 이 옷과 잘 어울릴 만한 가방을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응대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며칠 전의 날선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직원들도 한결 편해진 듯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고객들이 사진을 찍어도 그다지 긴장하지 않았다. 당일 사건의 피해자였던 남성은 다시금 라페어를 찾았다. 이번에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입장했다. 직원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고 지난번에 사가신 운동화 잘 신고 계신가요? 라고 웃으며 물었다. 네, 덕분에 주변에서 예쁘다고 칭찬도 많이 받고요. 이제 이 매장에 오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져서 다행이에요. 직원들은 그렇다면 저희도 기쁘네요. 앞으로도 언제든 편하게 들러주세요. 라며 따뜻하게 대했다. 그날은 마침 사장도 매장에 있었다. 남성을 발견한 사장은 먼저 다가와 깍듯이 인사했다. 다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 사실 그날 이후로도 제가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하지만 용기 내어 다시 방문해 주셔서 기쁘네요. 저도 사실 그날이 떠올라 마음이 조금 복잡했는데 바뀐 모습이 정말 느껴져서 다행이에요. 다른 손님들도 편안하게 둘러보는 분위기 같고요. 네.
저희가 바로 시스템과 정책을 손바습 아직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더 노력할게요.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남성은 사장의 진심 어린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와이프가 부탁한 장갑을 좀 보려고요. 선물이 필요해서. 그렇다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아마 겨울 한정으로 나온 레더 글러브 시리즈가 있을 텐데. 사장은 예전처럼 이리로 따라오세요라는 명령조가 아닌 차분하고 친절한 말투로 그를 VIP 라운지로 안내했다. 매장 전체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음을 느낀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살짝 중얼거렸다. 정말 다행이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환영받을 수 있다니. 이게 진짜 명품 매장의 품격이겠지. 그날 저녁 사장은 일찍 매장을 마감하고 사무실에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했다. 꽤 많은 손님들이 들어왔고 복장도 제각각이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캐주얼 복장이 많은 젊은 커플들도 이곳에서 즐겁게 구경하고 갔고 높은 매출도 기록했다. 역시 괜히 불합리한 고집을 부렸던 내가 어리석었어. 사장은 혼잣말을 했다. 그러다 문득 손흥민이 남긴 말을 떠올렸다. 결국 모두를 존중하는 게 진짜 품격을 보여주는 방법 아닐까요?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고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손흥민에게 직접 문자를 남겼다.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 저희 매장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 말씀하신 대로 모두를 편안하게 맞이하는 것이 더 고급스러운 태도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네요. 정말 감사드립니. 언제든 편하실 때 다시 오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잠시 뒤 손흥민에게서 답장이 왔다. 네, 사장님 잘 지내셨나요? 매장에 좋은 변화가 있었다니 기쁨니. 저도 조만간 또 들를게요. 즐겁게 쇼핑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길 바랍니. 감사합니다. 사장은 그 문자를 읽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래, 앞으로는 더 나아지겠지.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서 우리 브랜드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도 조금씩 발전하는 걸 테니까. 며칠 뒤 손흥민은 짧은 오프 시즌 휴식을 맞아 다시 부티크를 찾았다. 이번에는 언론사 카메라와 기자들도 따라왔다. 이미 소문이 퍼진 상태였기에 모두가 그가 다시 라페어를 방문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손흥민 선수, 이번엔 어떤 제품을 구매하러 오셨나요?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다. 사실 저번에 눈여겨봤던 신발이 있는데 그걸 오늘 제대로 골라보려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매장 운영 방침도 많이 달라졌다고 들어서 저도 궁금해서 왔습니다.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장은 앞치마처럼 생긴 직원 유니폼을 입고 고객들을 맞이하며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었다. 사장은 손흥민을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달려왔다. 어서 오세요. 또 와주셨군요. 기자들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달라진 라페어의 풍경을 찍었다. 그 모습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다양한 차림의 손님들이 전혀 주눅 들지 않고 편안히 쇼핑 중이라는 점이었다. 어떤 이는 청바지에 티셔츠, 어떤 이는 트레이닝복, 또 어떤 이는 정장 차림. 모두가 어울려 자유롭게 제품을 구경하고 있었다. 이게 정말 같은 매장 맞나요? 되게 개방적으로 변했네요. 한 기자가 흥미로워하며 질문했다. 네, 저희가 마음을 고쳐먹었죠. 한번 큰 깨달음을 얻고 나니 왜 예전에 그렇게 협소하게 굴었는지 모르겠네요. 사장이 활짝 웃었다. 손흥민도 와, 사장님 표정이 정말 밝아졌네요. 하고 말하자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매일이 바쁘지만 손님들이 만족스러워하는 걸 직접 보고 나니 기분이 훨씬 좋습. 게다가 매출도 줄지 않았고 오히려 다양한 고객층이 생겨서 더 늘었어요. 모두에게 열린 고급을 지향한다는 게 이렇게 긍정적일 줄 몰랐네요. 기자들은 즉시 노트에 적으며 앞으로도 이런 운영 방침을 유지하실 계획인가요? 라고 물었다. 물론입니. 저희가 새로 내건 슬로건도 있어요. 고급스러움은 마음의 여유에서 시작된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그 사람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해 주는 것. 그게 라페어의 새 가치관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사장의 당당한 선언은 이제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진심이 되어 있었다. 손흥민은 구경을 마치고 기자들과 간단히 인터뷰를 했다. 저도 선수 생활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했는데 결국 중요한 건 경험을 나누고 함께 즐길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요.
축구도 누구든 공 하나로 뛰어놀 수 있듯 패션도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죠. 라페어가 그런 변화를 보여줘서 기쁘고 앞으로 다른 곳들도 이 사례를 보고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혹시 손흥민 선수께서 하시고 싶은 한마디가 더 있을까요? 글쎄요, 그냥 편안하게 당당하게 사는 게 최고다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옷차림에 너무 위축되지도 말고 그렇다고 자신을 지나치게 과시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잖아요. 자신에게 맞는 옷과 스타일을 찾고 또 남을 존중할 줄 알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며 취재를 마쳤다. 매장 앞에는 이미 수많은 SNS 팔로워들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스트리밍 중이었다. 그 모습 또한 라페어의 새로운 이미지를 널리 퍼뜨리는 데 일조하고 있었다. 인터뷰가 끝나고 사장과 몇몇 직원 그리고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손흥민 선수, 이번에도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또 배울 점이 많네요. 사장님이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보니까 시스템도 잘 바뀌었고요.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사장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잘못된 기준을 세워서 많은 분들을 불편하게 만든 점을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때 그 남성분이나 또 같은 경험을 하셨던 분들께. 뒤에서 지켜보던 관객들, 기자들,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 사실 이제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그걸로도 충분히 의미 있어요. 한 손님이 소리쳤다. 저도 감사해요, 사장님. 저 같은 편한 차림족도 가끔 와볼게요. 어떤 젊은 남자도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매장 밖으로 나온 뒤 손흥민은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며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켰다. 본격적으로 공식 인터뷰를 한 건 아니었지만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였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오늘 라페어라는 부티크에 다시 갔는데요. 정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모두가 편하게 입장하고 옷차림이나 재력을 따지지 않고 고객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보면서 느낀 건 한 번의 갈등이 있더라도 진심 어린 대화와 반성이 뒤따르면 이렇게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 여러분도 혹시 일상에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그런 순간을 본다면 목소리를 내주세.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후 화면 너머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언젠가 여러분 중 어떤 분이 이 매장을 방문했다가 예전처럼 불쾌한 경험을 한다면 꼭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세. 감사합니다. 방송 시청자들은 와, 역시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다니 고마워요. 저도 편한 차림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등에 채팅을 남겼다. 손흥민은 다시 한번 인사하고 라이브를 종료했다. 그 라이브 영상은 곧 여러 팬페이지와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다. 역시 손흥민 그 인성이 멋지다는 반응과 함께 라페어 또한 오만한 이미지에서 탈피한 부티크로 재조명되었다. 물론 여전히 예전엔 그랬으면서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체로 변화를 긍정하는 분위기가 줄을 이뤘다. 매장 역시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통 이벤트를 진행했다. 불편한 일 없이 마음껏 구경하세요 라는 테마로 특별 할인 행사도 열고 SNS 인증 시 할인 혜택도 제공하면서 차별 없이 고객을 대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장의 사과와 반성, 그리고 손흥민의 조언을 언급하며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는 계기였다고 전하기도 했다. 마침내 이 모든 변화 과정을 직접 지켜보았던 당사자들, 사장, 쫓겨날 뻔했던 남성, 그리고 손흥민, 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매장 측이 주최한 작은 감사 만찬이었는데 몇몇 스태프와 고객들도 초대되었다. 식사 자리에 앉자마자 사장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오늘 이렇게 모이게 돼서 감회가 새롭네요. 몇 주 전만 해도 서로 언성을 높이던 사이였는데. 남성이 웃으며 그렇죠. 참 묘해요. 저도 그날 기분 나쁘고 화가 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덕분에 이 매장에 대한 애정이 더 생겼달까요? 이상하죠? 라고 했다.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으니 그런 거 아닐까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사장은 모임에 참석한 다른 직원들과도 시선을 나누었다.
여러분 모두 그동안 많이 고생했습. 저 역시 여러분의 말을 너무 묵살했던 것 같아요. 고급스러움은 배타적인 태도와 함께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제가 앞장서서 퍼뜨렸으니 말이죠. 직원 중 한 명이 손을 흔들며 아니에요, 사장님. 이제 바뀌었으니 됐죠. 그리고 솔직히 지금이 훨씬 더 일하기 편해요. 어떤 손님을 봐도 불안하지 않고 저희도 웃으면서 응대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다른 사람들도 맞아요. 라며 크게 공감했다. 사장은 미소 지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고객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봅시다. 혹시 또 제가 실수하거나 고집 부리려고 하면 그땐 꼭 말씀해 주고요. 저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 남성은 그들의 대화가 흐뭇한 듯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저한테도 큰 용기를 줬어요. 사실 그날 제가 용기 내서 안 나가겠다고 버틴 건 정말 무모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는데 덕분에 좋은 변화를 이끌어냈으니까요. 라고 말했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역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본인만 힘들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옆에 있던 저나 다른 손님들도 한마디씩 거들었고 그래서 결국 사장님도 돌아보게 됐으니 사장은 눈시울을 살짝 붉히며 그렇습 제가 깨달은 건 결국 제 잘못된 태도를 그대로 뒀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마주 앉아 웃으며 식사할 기회도 없었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반성할 건 반성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 앞으로 이 브랜드가 즐겁고 편안한 고급스러움을 지향할 수 있게 많은 아이디어를 낼게요. 주변에서 건배하죠 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모두 가볍게 잔을 부딪혔다. 사장은 작게 읊조렸다. 다시 한번 그날의 일이 계기가 되어줘서 감사합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남성은 잔을 흔들며 답했다. 고맙고 미안하고 다 좋습 이제 서로 웃고 있잖아요.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술잔을 들며 다음엔 좀 더 큰 변화도 기대해 볼까요?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사장님도 매장 운영으로 보여주고 다 함께 더 나은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그것이 결국 모두에게 이득이 될 테니까요 라고 했다. 모두가 화답했고 와인잔이 살짝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가 테이블 위를 맑게 울렸다. 그날 이후로 라페어는 여러 면에서 확 달라졌다. 고객 응대 매뉴얼이 새로 만들어졌고 정기적으로 오픈데이를 진행하여 누구나 편하게 와서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아예 운동복 차림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까지 광고에 포함했을 정도였다. 우리도 좀 민망하지만 손님들이 편해하신다면 좋죠. 직원들은 웃으며 캐주얼 데이에 조깅화 차림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SNS에는 명품 브랜드가 왜 이렇게 물렀대? 라는 반응과 함께 근데 오히려 이런 게 진짜 멋지다는 칭찬이 이어졌다. 라페어의 사례는 금세 기사화되어 다른 명품 매장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명품 매장도 개방 시대, 고객 차별은 옛말이라는 논조가 이어지면서 비슷한 정책을 펼치는 매장들이 하나둘씩 늘어났다. 서로 경쟁하듯 고객 친화적인 광고와 이벤트가 쏟아졌다. 덕분에 손님이 늘어나면서 수익도 오르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라며 변화에 적응한 어느 매장 오너가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손흥민이 지적한 편안함을 중심으로 한 새 바람이 업계 전반에 퍼져나가는 중이었다. 결국 이 작은 사건이 가지를 뻗어 큰 변화를 만드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무엇보다 본인도 예상치 못했던 변화를 이끌어낸 남성에게도 이 사건은 큰 의미가 되었다. 그는 SNS에 처음엔 단순히 내 권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이렇게 큰 변화를 봐서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그리고 사장은 매장 공식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누구나 자기 모습 그대로 존중받아야 한다. 라페어는 이제 진정한 고급스러움을 추구함니 당신의 옷차림이 어떻든 함께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야말로 저희 브랜드가 지향하는 가치가 되었습. 저희의 변화가 작게나마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길 바랍니. 그리고 그 시작은 늘 고객 한 분 한 분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그 글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이 댓글로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예전에 라페어에 쫓겨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다시 가봐야겠다. 멋진 변화 응원합니다 등등.
당연히 회의적인 댓글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기대해 볼 만하다였다. 사장도 그런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댓글창에 짧은 답글을 달곤 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등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상류층과 VIP만을 위한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오가는 열린 공간을 꿈꾸고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매장이 비교적 한가해지자 사장은 조용히 매장 바깥으로 나갔다 출입문 앞에 붙은 안내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드레스 코드는 자유입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세 여기는 라페어입니다. 그 문장을 보며 사장은 다시금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예전에 자신이라면 믿을 수 없었을 문장이었지만 이제는 이 문장이야말로 자신과 이 매장이 앞으로 계속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가 뒤돌아서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트레이닝복과 운동화를 신은 채 문 앞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저, 여기 들어가도 되나요? 물론이죠. 반갑습. 어서 오세요. 사장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 모습에 젊은이들은 어색해 하다가도 금세 안도한 표정으로 매장 안으로 들어섰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고급스러운 상품들이 펼쳐진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딱히 격식이나 예의 범절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편안한 웃음과 환영의 인사가 넘쳐났다. 문득 사장은 혼잣말로 조용히 내뱉었다. 정말 좋은 변화야.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제가 축구를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 결국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건 그리 대단한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옷차림이나 돈, 지위 같은 것들이 우릴 구분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라페어 매장의 변화는 그걸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일상 속에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발견한다면 작게나마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 그리고 만약 잘못된 제도를 바꿀 힘이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축구나 패션이나 결국 모두가 편하게 즐길 수 있어야 진짜 재미가 아닐까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 감사합니다. 그날의 사건이 제겐 정말 큰 깨달음이 됐습. 소위 고급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반대로 평범함을 과소평가하는 태도는 잘못된 거였죠. 손흥민 선수와 여러 손님들이 제게 보여준 건 진정한 품격은 배척이 아니라 환대에서 온다는 사실이었습. 앞으로 전 그렇게 살아가려 해요. 라페어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갈 거고요. 라페어 오너의 회고 인터뷰 중에서 저 역시 그날 혼자였다면 아마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변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셔서 결국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 그게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 외친다면 불합리한 상황도 바뀔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신다면 부디 당당하게 말해주세. 그리고 주변에서도 힘을 보태주세요. 처음에 매장에서 쫓겨날 뻔했던 남성의 개인 SNS 글 중에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 누군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면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요. 라페어의 변화를 통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셨을 겁니. 혹시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이어질지 궁금하시다면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저 역시 관련 소식을 받는 대로 공유해 보겠습. 다음에 또 뵙겠습. 감사합니다. 이제 카메라는 점차 어두워지는 서울 야경을 비추며 서서히 꺼져갔다. 그렇게 한 번에 사소해 보였던 갈등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결국 더 많은 이들을 환영하는 공간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닫는다. 진짜 명품이란 때로는 마음을 열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 사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때도 우리는 서로 힘을 합쳐 더 나은 길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처럼 당신의 목소리와 관심이 그 변화를 만들어낼 테니까.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와 주세요. 세상은 넓고 아직도 우리 곁엔 풀어야 할 문제와 새로운 기회가 가득하니까요. 하나인